안녕하세요. 족집게 토익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 신의 한 수 편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신의 한 수냐? 바로 어휘에 대한 신의 한 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신의 한 수의 그 어휘 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은 동사 어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동사 어휘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네, 되게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되게 750대나 특히 800대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동사 어휘 의외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알아둬서 앞으로 시험에서만큼은 동사 어휘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바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수업할 때 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원하진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요. 그치? 그래서 뭔가 되게 열심히 해. 뭔가 많이 뭐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하지만 뭔가 되게 많이 외워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크게 많진 않아요. 그냥 오로지 그 중에 한 가지를 뭐 얘기하자면 딱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자면 바로 뭐냐면 이런 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게 가장 엑기스가 되는 이야기인지는 항상 머릿속에 빡 주지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어휘 문제의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보기의 품사를 파악하자. 그다음 두 번째, 보기 품사의 특징을 이해하자. 자,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보기 품사를 파악하고 두 번째, 품사의 특징을 이해하자. 그치? 자, 왜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바로 우리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몇 단계에 여러분 접근법을 거쳐가야 해요. 보통 한 3단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첫 번째 단계, 보기의 동일 품사는 어휘 문제야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지?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 생긴 게 그쵸? 그치? 딱 보니까 생긴 게 어때요? 어휘같이 생겼죠? 그치? 그래서 이거 어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뭐 하냐면 이거는 연락하다, 이거는 기다리다. 보통 ABCD 보기를 먼저 보시면서 해석을 위주로 하세요. 자, 해석을 하고 보기를 해석을 하고 아니면 보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보기 자체를 파악을 하죠. 여러분 이런 거 사실은 시간 낭비일까요?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그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소모적인 일이죠. 그치? 이거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보기를 보면서 무조건 해석부터 먼저. 나는 아닌 보기 자체를 일일이 하나씩 파악하는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앞으로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안 하는 쪽으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약속했어요. 자, 그럼 뭘 볼까? 보기를 봤어. 그치? 해석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일일이 하나씩 따져보지 말래. 딱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얘네 품사만 보시면 돼요. 자, 품사가 뭘까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품사 뭐예요, 지금 보니까? 그쵸? 동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오케이. 자, 품사는 동사라고 확인했어. 어머, 그러고 보니까 4개의 보기가 다 동사네. 자, 이렇게 동일 품사, 동사에 대한 동일 품사를 만났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 어휘 문제야. 어떤 어휘? 동사 어휘 문제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 어휘 문제, 보기 품사의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보기를 보면서 해석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품사의 어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말로는 말로는 되게 길게 얘기했지만 되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딱 보고서 ABCD 보니까 동사 어휘네? 끝.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시간이 얼마나 줄겠어요, 여러분. 해석하지 않고
물론 무조건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만 해석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나 품사고 동사 품사라는 거, 동사에 대한 어휘 문제라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라고 얘기하는 품사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치? 뭐 예를 들면 동사는 주어를 서술하는 말이니까 서술어 역할 정말 중요하죠. 그치? 또는 뭐 자동사라던가 타동사의 종류가 있다. 또는 그 자타동사 중에서도 사형식, 오형식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서, 토익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그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동사는요, 항상 목적어의 유무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어 유무라고 한다면, 그치?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거 따지란 얘기인 거야, 사실은. 그쵸? 그래서 자타동사 또는 빈칸 뒤 목적어 유무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계속 동그라미 쳐져 있네, 예쁘게. 자, 바로 뭐? 사람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명사를 바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라고 얘기하는 어휘 문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목적어 유무, 그리고 그 목적어가 사람인지 아닌지까지 생각하면서 볼 수 있어야겠죠? 오늘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아까 풀려고 했던 문제죠. 자, ABCD 봤어요. 이제부터 얘기해보자. 동사에 대한 어휘 문제구나 파악했어요. 자, 빈칸 뒤를 만났어요. 목적어가 있네요. 그것도 어떤 목적어? 사람 목적어가 있네요. 자, 사람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타동사를 찾는 문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덜 걸리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타동사의 사람 명사를 받을 수 있는 타동사의 어휘 문제인데, 자, ABCD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사실 ABCD 중에서 자동사로 쓸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전부 다 타동사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봐봐잉. D번에 reimburse라고 얘기하는 동사지. 그치? 여러분, 이 reimburse는 상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상환하다가 뭐지? 잘 모르겠지. 자, 비용이나 요금을 되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사람을 되돌려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항상 비용이나 요금에 관련된 명사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오답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ontact, await, attract는 사실 전부 다 여러분 뭐가 가능해? 전부 다 사람 명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다? 이렇게 사람 명사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에 대한? ABC 보기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부터 무조건 동사 어휘 막 다 보기의 어휘를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 당연히 해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을 때도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아시겠죠?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자, 시간 낭비하지 않게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연락하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await, 기다리다란 뜻이고, 끌어당기다란 뜻이죠. 매혹시키다란 뜻도 가능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커스터머야. 고객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 고객을 기다릴 수도 있겠고, 고객을 attract, 끌어들일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그렇다면 바로 무엇이 이 고객을 동작을 시키게 하는지, 그치? 동작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겠죠. 바로 그래서 이럴 때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는 여러분 주체를 보셔야 돼요. 자, 항상 주어까지 그래서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어를 봤습니다, 여러분. resort죠. 그치? resort가 고객님에게 연락합니다. 고객님을 기다려요. 고객님을 매혹시켜요. 어떤 게 좋을까요? 나 근데 사실은 그거 안 보고 이거 봤는데? promotions. 자, 프로모션이란 단어 뭐지? 그치, 판촉, 홍보란 뜻이거든. 그치, 뭔가 팔려고 하는 거야. 고객님들한테 내가 프로모션을 제공하잖아요. 뭐 하려고? 고객님을 끌어들이려고. 그치, 끌어당기는 거죠. 매혹시키려고. 그러니까 정답 뭐로 가야겠다? 바로 오늘의 정답은 attract가 되는 거죠.
얘기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ABCD를 보기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ABCD 보기 딱 보니까 빈칸 뒤에 사람 목적을 바를 수 있는, 그치? D번 빼고 다 받을 수 있는 타동사 문제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인데 요럴 때는 뭘 본다? 바로 다음 단계. 항상 무조건 빈칸 뒤에 목적어만 보고 사람 명사만 보고 답이 안 나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다음 단계를 항상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뭐? 주어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올까요? 잠깐만. 2번 문제. 그래서 1번 문제 포인트. 무조건 한 단계 끝나면 거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야. 1단계 끝나도 답이 안 나와? 2단계로 넘어가세요. 2단계 끝났는데도 답이 안 나와? 그럼 3단계로 가시면 되는 거죠. 얘기되세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움직이는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어휘를 풀 때는요. 뭐부터 먼저 본다? 항상 목적어를 먼저 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관련 주어를 보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또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봤어요. 자, ABCD 보기 봤죠? 그치? 자, 보기 보니까 느낌 빡 오죠? 동사어휘. 자, 동사 문제라고 확인하셨고 빈칸 뒤 목적 확인하라고 그랬지. 길잖아요? 길게 가지 마시고 짧게 끊으세요, 여러분. 자, sales. 자, sales는 사람 명사 아니죠? 그치? 자, sales라고 얘기하는 명사로 영업이란 뜻으로 뭐 알고 가셔도 되고 판매량이라는 목적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sales를 뭐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치? 어쨌든 타동사가 필요하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BCD 중에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 있는데 보기 중에 자동사가 있어요. 누굴까? 안 외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치? 여러분 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안 외울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얘기하거든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치? 단지 뭐 정답을 못 찾을 뿐인 거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만 모르면 알아야죠. 그치? 그리고 꼭 필요한 건 꼭 아셔야 되거든요. 자동사는 무조건 100%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